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이맘때 제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상견례 날을 바로 잡았죠. 어색하게 웃으면서 서로의 딸과 아들을 칭찬하며 나쁘지 않은 상견례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받은 것은 정말 충격적인 요구 조건이었죠. 열쇠 3개, 계약금, 그리고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은행 잔액 증명서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따지려고 간 곳에서 본 것은 더욱 경악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모두들 끝까지 제 이야기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일단 현재 저는 제법 잘 사는 편입니다. 건물도 있고 재산도 여유가 있고요. 건물에 임대를 주고 수익을 얻고 그걸로 다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죠. 자수성가는 아니고 모든 재산은 다 물려받은 거였습니다. 소위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봐도 무방하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진 않아요. 제가 12살까지는 고아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입양한 부모님이 있었고 전 그들을 따라서 예쁜 집으로 들어가게 됐죠. 다 큰 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이상하긴 했지만 그 집에는 저보다 3살 많은 언니도 있었습니다. 보통은 아이가 있는 집에 입양을 하지 않았기에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죠. 또한 저를 입양했음에도 저를 예뻐해 주지 않았고 애초에 관심조차 주지 않더군요. 그리고 뒤늦게 그 이유를 알았죠. 바로 제가 아버지의 혼외자라는 걸 말입니다. 더러워. 엄마, 쟤 우리랑 꼭 같이 밥 먹어야 해? 진짜 역겹다고. 그냥 좀 참어. 앞으로 같이 살 건데 어쩌려고. 언니가 돼서 배려를 해야지. 몰라. 얼굴만 봐도 짜증나는데 어쩌라고. 엄마는 안 그래? 엄마는 경선이 착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너도 좀 좋게 보렴, 응? 엄마도 싫으면서 참는 거잖아. 아빠 없을 때는 구박까지 하면서 갑자기 왜 착한 척? 아빠라도 좀 뭐라고 해. 제가 3살 먹은 애야? 그냥 방에서 혼자 먹어도 되잖아. 아님 제가 진짜 내 동생이라도 되는 거야? 아빠가 바람나서 다른 여자랑 낳은 애잖아. 근데 제가 왜 내 동생이야?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냐고? 어머니는 그 말에 곁눈으로 아버지를 노려봤고 아버지는 목청을 가다듬었죠. 그래, 앞으로 좀 수고스럽더라도 따로 먹던가 하자. 그럼 되잖아, 경선아, 너도 따로 먹는 게 편하겠지? 방에 식사 따로 올려주마. 알아서 먹고 내놔. 아줌마가 치워줄 거야. 배다른 언니는 제가 먹는 걸 꼴보기 싫어했고 어머니는 제가 눈치 보는 걸 싫어하더군요. 뭐가 그렇게 싫은 게 많은지 꼭 그 사람들은 저를 싫어할 이유를 일부러 찾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인 것은 아버지였어요. 저와 유일하게 핏줄로 연결된 아버지는 뒤늦게 참회라도 하는 듯 가족들이 저를 구박하는 걸 그대로 뒀죠.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저를 화풀이 상대로라도 쓰라는 듯 선심까지 썼던 겁니다. 마치 이것 봐, 난 이제 예전에 그 남자가 아니야. 나한테 아내는 당신뿐이고 딸은 너 하나야 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구박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너 교복 일부러 줄인 거니? 그래? 아니요, 제가 키가 작아서. 웃기는 소리 하네. 바짝 줄이고 엉덩이 살랑거리면서 흔드는 게 꼭 네 애미 살아있을 때 보는 것 같네. 너 네 엄마 모르지? 우리 집 가정부였던 거. 팔자 한번 펴보겠다고 내 남편 꼬여내서 너 가진 거야. 알아? 술 취한 남자한테 들러붙어서 대놓고 유혹하면 안 넘어가는 남자가 이 세상에 어딨겠니? 그러니 너도 네 애미 꼴나기 싫으면 행동거지 똑바로 해. 더럽고 추접한 핏줄 받아준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골치 아프니까. 사고 치지 말고 몸 관리 똑바로 하라는 말이야. 아침부터 재수없게. 그 말을 들은 게 제 나이 14살이었죠.
그 어린아이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안 하고 싸지르는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돈이 많은 집인데도 제게 준비물 살 돈조차 주지 않았고요. 그때는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가야 했는데 당연히 도시락도 챙겨준 적이 없었죠. 그래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집으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러시더군요. 학교 선생님한테도 꼬리 쳤니?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감히 내 앞에서 자식 교육을 운운하는 거야? 너 둘이 무슨 사이야? 똑바로 말해. 어머니 정말 그런 게 아니라요. 아니? 뭐가 아니야? 팔빼 많은 것도 어쩜 그렇게 그년을 닮았는지. 이래서 피라는 게 무섭다는 거야. 넌 양심이라는 게 있니? 그 더러운 고아원에서 빼줬으면 나라면 매일 아침에 물 떠놓고 감사 인사라도 드렸어. 어딜 우리 집안 이야기를 밖에서 떠들어? 하긴 애미한테 없는 양심이 자식한테 있겠어? 양심 있으면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겠지. 솔직히 저는 고아원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었는데 수녀님이 정말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맘 같아서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지내고 싶었죠. 좋은 밥 먹고 좋은 곳에서 지내도 사실 제게 그곳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해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만 기다렸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겨울에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떠나곤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빼고요. 경설이 너도 같이 가면 엄청 좋겠지만 졸업 앞두고 있으니 공부해야 하잖니?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네. 다음엔 꼭 같이 가보자. 알았지? 아이 엄마, 그러다 눈치 없이 끼면 어쩌려고. 아이 설마 우리 기분 망치고 싶어서 안달나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겠니? 그리고 말이 그렇다는 거야. 너무 대놓고 경선이한테 뭐라고 하는 거 우리 집안에 먹칠한다. 엄마가 말했지. 겉으로라도 잘해주라고. 사용인들 눈치가 빠네.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아이 소문 나봤자 청소하고 빨래하는 이모들이야. 떠들면 뭐. 그래도 적당히 눈치는 좀 챙겨. 다른 집에서 흉봐. 부자들이 다 거기서 거기고 일하는 사람들도 다 돌려 쓰는데 모를 것 같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잖아. 경선인 그나마 눈치라도 있으니 오라고 해도 안 올 거고 매번 집 잘 지키는 거 안 보여? 알았어. 아주 가족여행 다 같이 갔으면 좋겠네. 아쉬워서 아주 배가 꼬여. 됐지? 근데 적당히 눈치 봐서 갈구란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해봤자 엄마도 품이 없거든. 아 시끄러. 어쨌든 경선이 넌 우리 휴가 기간 동안 일하는 분들 안 오니까 너 알아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알지? 와서 엄마가 다 확인할 거야. 어지럽히면 가만 안 둘 거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알겠다고 대답했죠. 세 가족은 더없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 문 밖을 나가더군요. 아마 그건 제게 일부러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다투셨고 언니와 부모님 사이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월이 오래 지났음에도 어머니는 아버지의 불륜을 떠올렸고 작은 일에도 의심을 했습니다. 또 그걸 보면서 언니는 저를 미워했고 한편으론 부모님을 증오했죠.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여행을 갔던 거고요. 그런데 그 여행지에서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파른 절벽에서 가족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뭐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도 그 차 안에서도 다툼이 있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렇게 제가 유산 상속을 모두 받게 된 겁니다. 친척들은 수근거렸고 저를 뒤에서 욕하더군요. 혼자만 살아남은 것 봐. 아주 독하다 독해. 다른 것도 아니고 혼의 자식이 이걸 다 물려받는 게 말이나 돼? 우리 오빠가 살아있었으면 나한테 줬을 거야 나. 아유 웃기지 마. 나한테도 어느 정도는 떨어졌을 거야. 내가 그 새끼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저런 가정부 딸년한테 이걸 다. 우리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처음에는 윽박 지르고 그 다음엔 소송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재산을 나누는 것에 실패하자 회유하고 자신이 절 돌보겠다고 나서기도 했죠. 당연히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숨의 위협도 많이 받았죠. 정확한 증거를 잡을 수 없긴 했지만 전 그것들이 모두 친척들의 소행이라고 여기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해서 어린 나이에 제가 선택했던 게 결혼이었죠. 다행히 남편은 저를 잘 지켜줬습니다. 한성격하던 남편이었기에 끊임없이 저를 협박하던 친척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고 하나둘 몸을 사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런 성격이었기에 저 역시도 감당도 할 수 없었던 게 문제였던 겁니다. 야, 너 또 고아원인가 어딘가에 돈 처발랐어? 수녀인지 스님인지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 천당 가게 해준다고 약속이라도 했냐고. 아니 도대체 거기에 무슨 콩고물을 발라놨기에 문지방이 닳게 거기 들락거리는 거냐? 여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온 고아원이고. 아, 시끄럽고 당장 그 돈 도로 토해내라고 하고 내 앞에 가지고 와라. 어? 그냥 아이들 후원한 거야. 그걸 어떻게 돌려받아. 후원 좋아하시네. 뉴스 보니까 너같이 골빈 것들 사방 천지에 널렸던데. 종교에 심취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부어주는 것들 많더라고. 왜? 뭐 쪽팔리면 내가 직접 가서 받아줘? 너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마리아인지 뭔지 아는 수녀 사지 육신을 비틀어야 정신을 차릴래? 아, 여보, 도대체 왜 그래? 아, 정말 어쩌려고 이렇게 나쁜 말을 해? 나한텐 어머니 같은 분이야. 남편은 그 말에 실없이 웃더니 제 뺨을 때렸죠. 걔가 네 어머니면 내가 네 애비야. 콱 십자가에 매달아버리기 전에 돈 가지고 와. 천당? 하느님? 야, 이씨, 지나가니 개가 웃어. 여기가 바로 지옥이야. 너나 나나 그 수녀나 다 여기 지옥에 태어난 거야, 알아? 근데 무슨 천당 가겠다고 돈을 가져다 주고. 사기꾼들 같으니라고. 내가 싹 다 불이라도 질러줄까? 그것들 어디로 가는지 보여줘? 여보, 도대체 왜 그래? 사람들은 폭력 앞에서 평등해져. 누구라도 쳐맞으면 으악하고 소리를 지르지. 이 세상의 유일한 평등이 바로 폭력인 거야. 그리고 난 돈 앞에선 여자도 아이도 안 가리고. 알았냐? 남편은 돈에 미친 것은 물론이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결혼 3년 만에 태어난 딸을 가지고도 협박을 했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 그 부분은 적지 않을게요. 어쨌든 그 일로 저는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과 싸웠고 전치 12주에 이르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덕분에 이혼을 하게 됐고 남편과 완전히 끝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나마 악착같이 쥐고 있던 유산의 일부를 불리고 또 불려서 지금의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산전수전 다 겪어봐서 그런지 저는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하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특히나 돈을 보고 접근하는 인간들, 그리고 그 속내를 숨긴 인간들에 대한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았죠. 제 딸이 결혼하겠다고 사위를 데리고 인사를 왔을 때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는 일이 의사라고? 근데 지금 나이에 레지던트라니 좀 늦었네? 아, 네, 입학을 늦게 했어요. 그래도 3년 후에는 레지던트 과정이 끝이 나고요. 어머니도 이쯤 하면 제가 결혼 준비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셔서. 아유, 그래도 정말 대단하네. 조급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도 꿈을 위해서 오래 공부를 했다는 뜻이니까. 일은 힘들지 않나? 좀 피곤하긴 하지만 전혀요. 얼른 자리 잡아서 병원 개원하면 좋겠어요. 아, 개원? 전문의로는 안 가게? 개원이 속 편하죠. 피부과로 개원하면 장사도 잘 될 테니까요. 그래, 일단은 식사나 마저 더 하게. 갈비 좋아하나? 잘 먹네. 더 줄까? 아니요. 어머니가 결혼 전에 몸 관리해야 한다고 해서요. 지금도 충분히 보기 좋아. 맛있으면 더 먹어도 돼. 네? 네, 감사합니다. 그때 사위의 나이는 36살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남자는 보통 레지던트 기간이 만으로 27살 전후의 1년 차죠. 군대나 편입을 도중에 하더라도 만 30살이면
시작을 하고요. 물론 의대 진학이 어려운 일이니 그 부분은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치를 계속 살피고 말끝마다 어머니 이야기라는 게 좀 걸리더군요. 그리고 개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꺼낸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넌지시 물어봤죠. 정욱이 말이다. 그 아이 집안 형편은 좀 어떠니? 이런 거 묻는 게 좀 그런가? 의외네. 엄마는 아무나 다 괜찮다고 했잖아. 설마 집안 보려고? 아니야. 그 엄마는 정말 다 괜찮아. 오히려 타수미 네가 의사라는 직업만 보고 선택한 건 아닌가 노파심이 들어서 묻는 거야. 다짜고짜 개원 이야기 꺼낸 것도 마음에 걸리고 아까 보니까 눈치도 너무 살피고. 그거 이유 있어. 사실 오빠 집안도 꽤 잘 살았다고 하더라고. 그래? 근데 왜 그렇게 눈치를 봐? 꼭 나 어릴 때처럼? 최근에 안 좋아졌다고 하던데 아버지 사업이 좀 그런가 봐. 그래서 아마도 더 위축돼 보이는 거겠지. 그래도 보통 집안보다는 잘 살걸? 아유,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어머니는 어떤 분이라니? 헌신적이고 엄격한 분이라고 들었어. 교육에 엄청 적극적인 그런 사람? 억압을 좀 많이 받은 편이라고 듣긴 해서 나도 약간은 걱정이 되긴 해. 다 마음에 들 순 없지. 차차 맞춰가는 거야. 혹시나 정욱이가 너희 아버지처럼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니야. 내가 제일 먼저 보는 게 폭력성이잖아. 오빠는 완전 무해해. 오히려 어디서 맞고 다니까 걱정이 될 정도라서 괜찮아. 그 부분은 염려하지 마. 그래, 일단 상견례 날짜 잡아서 이야기나 해보자. 앞서 말했지만 상견례는 특출하진 않았습니다. 격식이 느껴지는 자리였고 어느 정도 적당히 웃기도 하면서 나쁘지 않게 흘러갔죠. 그런데 딱 하나 희한했던 것은 안사돈의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도통 어디서 봤는지 떠오르지 않았고 찜찜한 느낌이 계속됐죠. 그런데 적어도 예비 사위가 바짝 긴장해서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안사돈이 내내 잔소리를 하더군요. 입은 옷부터 식사 예절까지도 계속 중간중간 지적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식사 제한까지 하는 겁니다. 엄마가 몇 번을 말해. 넌 물만 먹어도 살이 찌니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 칼로리가 얼마나 높은데 이걸 먹어. 그러고도 네가 의사야? 자제. 이 자제력이 있어야지. 어? 네, 알았어요. 안사돈은 예비 사위에게 눈을 흘기더니 활짝 웃으면서 제게 이렇게 덧붙였죠. 우리 아들이 좀 모자라요.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그나저나 사부인은 따님 참 잘 키우셨더라고요. 역시 돈이 좀 있으셔서 그런가? 애가 여유가 넘치고 싹싹하고 구김이 없잖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래도 저희 딸도 모자랍니다. 많이 가르쳐주세요. 솔직히 가르칠 게 뭐가 있나요? 저렇게 가만히 둬도 꽃 같은데 고고한 백합처럼 보인다고 해야 하나?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고생 한 번 없이 자라는 게 사실 교육 아니겠어요? 구김살 있는 건 없는 집 애들이 타고나는 거죠. 저도 우리 아들 이제까진 고생 한 번 안 시켰거든요. 물론 의사 만들 때는 좀 힘들긴 했지만 적어도 돈 걱정은 없이 살게 했어요. 대단하세요. 이 자식 교육이라는 게 무척 힘들잖아요. 더구나 장성에서 보란듯이 의사까지 됐으니 참 자랑스러우시겠네요. 아유, 힘들긴요. 혜택 받고 자랐으니 그 정도로 보답하는 게 자식된 도리잖아요. 지금은 비록 저희 형편이 이전 같진 않아서 문제긴 하지만 그 사부인은 이해 못하시죠? 고생을 안 하셔서. 고생을 왜 안 했겠어요. 제가 사실 고아원 출신이기도 하고 그 어려운 취업한다고 우리 딸 마음고생도 꽤 했고 형편이 넉넉하진 못했거든요. 안사돈은 놀라서 눈이 2배로 커지더군요. 고아원 출신이요? 타소미는 대기업 연구원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집도 꽤 잘 사신다고 들었는데 제 아들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고. 그때 안사돈의 표정은 정말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돈이 도중에 끼어들어 흐지부지 끝나긴 했지만 갈 때는 찬바람이 불 정도였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안사돈의 문자를 받게 된 겁니다. 제게 각종 서류를 떼어 오라는 말과 함께 당장 5천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이죠. 저는 혹시나 잘못 보낸 건가 했습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갈 문자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어 물었죠. 그랬더니 안사돈의 대답은 기가 찼습니다. 잘못 보내긴 뭘 잘못 보내요? 의사사위 드릴 생각이면 그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내가 따님한테 산부인과 기록을 떼서 달라고 해도, 통장 기록을 달라고 해도 입 다물고 가져와야 하는 거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말 몇 마디로 퉁을 치시려고 해요? 그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술에 취하신 건가요? 그거 먹고 제가 왜 취합니까? 고량주 한 병을 안주 없이 먹는 사람인데 제가 상견례에서 받은 술로 취하겠어요? 저 맨정신이니까 똑바로 들으세요. 저요, 아들 키우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앞뒤 상황 보니까 적당히 있는 척해서 내 아들한테 묻어갈 생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의사사위 보려면 적어도 열쇠 3개는 기본 아닙니까? 열쇠 3개요? 네, 집, 자동차, 병원, 건물 이 3개요. 설마 이걸 모르신다고 하진 않으실 테고. 정확히 서울에 있는 집이어야 하고 평수는 30평 이상, 병원 건물도 당연히 서울에 위치해야 하고 명의는 제 아들 명의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는 당연히 외제차고요. 세상 물정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확실히 말씀드린 거니 곡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돈을 거저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을 왜 입금해야 하죠? 보증금이요. 보증금이 뭔지는 알죠? 이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월세의 몇 배 되는 금액을 미리 받아둔다 이리 생각하시라고요. 하도 의사라는 직업만 보고 접근하는 거지 같은 게 많아서 한번 거른다는 느낌이랄까요? 이해하셨을까요? 그 외에도 제가 문자로 보낸 것처럼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은행 잔액 증명서 보내주세요. 이보세요. 아이들이 이야기가 끝났고 그래서 상견례하는 건데 돈이라뇨? 재산을 공개하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말이 안 됩니까? 애들은 지들이 좋다고 하는 거지만 어른들까지 소꿉놀이를 할 필요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어른목 아닙니까? 저요, 솔직히 집이 이 꼴만 안 났으면 대기업 연구원? 그런 애들은 조건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나마 잘 산다고 해서 받아줬는데 고아원 출신? 참나 기가 차서. 그러니 증명하시라고요. 까놓고 고아원 출신이 자수성가 해봤자 아닙니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몇 년 바짝 일했다고 부자가 되게? 그러니 당신 딸 결혼시키고 싶으면 입금하세요. 아님 앞으로 이런 전화도 걸지 마시고요. 하필 더 끔찍했던 것은 이걸 딸도 함께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동차 스피커로 연결된 휴대폰 전화 통화였기 때문이었죠. 이내 딸은 눈물을 터뜨렸고 저는 차를 갓길에 댔습니다. 너 안사돈이 이런 인간인 거 알았어? 알고도 그 집에 시집 가겠다고 했어? 엄마 아니야. 진짜 아니야. 오빤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지금 저 말하는 걸 듣고도 그래? 너네 친척들은 기억하지? 너희 아빠랑 나 이혼하고 돈 달라고 너 학교까지 쫓아온 것들 기억 못해? 기억해. 알아 나도. 돈에 미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 후에 친척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집에 또 접근을 했습니다. 동네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제가 부모를 죽였다는 말까지 하고 다녔죠. 그 방법이 통하지 않자 저희 딸 학교까지 쫓아가서 돈을 달라고 한 인간들이 제 삼촌이고 이모였습니다. 때문에 저나 딸이나 돈에 미친 사람들이 어떤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저는 그런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죠. 열쇠 3개? 그래, 그건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보증금이라니. 자식을 돈으로 보는 인간이야.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랐다면 정욱이도 다를 거 없을 거고. 보니까 엄마 말은 무조건 복종하던데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집에 너 시집은 못 보내. 엄마, 하지만 오빤 의사 아니라도 된다. 그냥 평범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 만나.
엄마는 다른 건 다 허락해도 이건 안 되겠어. 토지대장이랑 은행 잔액 증명서? 그걸 요구하는 집안이 멀쩡한 집이라고 생각해?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난 평생 이런 요구 받아본 게 처음이다, 처음. 하지만 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손을 잡더군요. 사실 오빠는 그 집 벗어나고 싶어 했어. 정우 오빠 불쌍한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졌다지만 이전엔 잘 살았다며. 그것도 거짓말이니? 엄마 속이고 너희끼리 그러자 말 맞춘 거야? 아니야. 실은 정우 오빠 혼의 자식이래. 엄마처럼. 그래서 차마 말 못했어. 엄마 상처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런 사람한테 끌렸다고 하면 엄마가 마음 아플까 봐. 근데 그게 사실이야. 그래서 마음이 더 갔던 것도 맞아. 의사라서가 아니라 너무 가여워서 함께 있어주고 싶었어. 그 집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고. 혼외자? 그럼 사돈이 바람을 피운 거니? 점잖은 분처럼 보였는데. 참. 아니, 어머님이 다른 남자 사이에서. 그래서 오빠가 꼼짝을 못하는 거야. 뭐? 아니, 꼼짝 못할 사람은 사부인이 될 텐데 왜? 어머님은 그게 상관없나 봐. 그래서 그걸 아버님한테 말하겠다고 오빠를 협박한다고 들었어. 오빠 아버지 엄청 좋아하거든. 그러니 더욱 두려워서 눈치 보고 힘들어했던 거라고. 엄마, 딱 한 번만 도와줘, 응? 오빠 좀 살려줘. 그러다 진짜 죽어. 대충 딸의 말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안사돈은 가난한 집딸이었고 집안의 반대로 사돈과 헤어지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후에 사돈의 아이라고 정욱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당시 집안에서 이어준 약혼자가 있었던 사돈은 그걸 깨고 결국 지금의 안사돈과 결혼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그 아이는 사돈의 아이가 아니었던 거고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가진 아이였던 거죠. 그리고 그걸 정욱이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못하거나 반항을 하면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어린 정욱이는 아버지를 존경했기에 필사적으로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아버지에게 버려질까봐 바들바들 떨면서 모든 어머니의 말에 꼭두가시 인형처럼 따른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돈의 사업이 어려워지며 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되자 아들을 팔아서라도 다시 집안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죠. 저는 딸의 간절한 말에 차라리 재산을 제대로 공개를 하자 맘먹고 차를 돌렸네요. 자신의 집에서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을 사위가 꼭 저와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니 저는 그 자리에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당장 나와! 내 딸이랑 결혼시켜주겠다고 돈 받아갈 땐 언제고 뭐? 5천? 내가 쓴 돈이 얼만데 당장 안 나와? 아니, 우리 딸이랑 결혼하기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증명서까지 떼어줬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이 집 아들도 같은 편이 분명하다고요. 의사면 다야, 나와! 들어보니 의사사비 드리겠다고 다들 돈을 꽤 쓴 모양이더군요. 사부인이 이전처럼 돈을 쓰지 못하니 여기저기 아들 팔아서 돈을 꿨던 모양이었죠. 결국 경찰이 와서야 그분들은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하지만 배를 눌러도 열어주지도 전화를 받지도 않는 상황이어서 우리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하나 들더군요. 사부인의 얼굴이 낯이 익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저는 고아원에서 꽤 오랜 시간을 있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봉사활동과 후원을 동시에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왔죠. 그중에 이상한 여자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수녀님이 곤란한 표정으로 서 있었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수녀님? 무슨 일 있나요? 사람들도 분주해 보이고. 그게 입양을 했다가 파양을 하신다는 분이 있으셔서요. 다른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파양이요? 무슨 일 때문에 파양을 하시는데요? 좀 더 똑똑한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고 하시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참 중간에서 곤란해요.
이 막무가내로 아이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물건도 아니고. 교육에 열정적인 분이겠죠. 일단 제가 가서 다시 이야기해봐야겠네요. 그때 저는 수녀님 뒤에서 그 여자의 얼굴을 봤고 그게 사돈의 얼굴과 굉장히 닮았다는 걸 떠올렸죠. 말투나 분위기가 특히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사부인의 이름을 물었고 저는 바로 수녀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수녀님도 그 일을 잊지 못했는지 바로 아셨습니다. 3번이지요. 3번이나 아이를 파양했고 마지막에 남자아이를 데려갔어요. 확실한 거죠? 입양, 혹시 그때 다른 아이를 임신했거나.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듣기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하더군요. 늘 마지막에 데리고 간 아이가 잘 사는지 걱정이 됐는데 그 여자 이름을 듣다니 놀랍네요.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는 현관의 벨을 누르고 제가 후원하는 고아원과 마리아 수녀님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이 열렸죠. 어이가 없어서 웃었고 딸 역시 제 뒤를 따랐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 딸의 말에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욱이 혼의 자식이 아니라 입양한 거야. 망할 엽혔네. 가서 우리가 데리고 오자. 뭐? 그럼 오빠도 속은 거야? 그래, 아주 못된 여자구나. 그래도 잘 살길 바랬는데. 솔직히 그 여자의 표정이 어떨까 상상은 했습니다. 비밀을 알아버렸으니 하얗게 질려서 발발 떨거나 엎드려서 사죄라도 할 줄 알았죠. 하지만 그 뻔뻔함은 하늘을 찌르더군요. 당신 내 뒷조사했니? 겉보기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모님 같았는데 좀 놀았나 봐. 이봐요. 지금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곤란? 나 협박하니? 근데 내가 왜 곤란해야 하는데? 그깟 출생의 비밀 좀 알았다고 곤란할 건 없지. 내 아들은 영원히 내 거고 내가 만든 하나의 작품인데. 어차피 이 사실을 알면 남편이랑 내가 이혼받게 더해? 그리고 차라리 잘 됐지. 이혼은 내가 원해. 예전엔 잘나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지만 지금은 볼 것도 없는 늙고 볼품없는 인간이니까. 이해했니? 그러니까 당신이 내 뒷조사에 내 조상들 뒷조사까지 해도 나 겁 안 난다 이거야. 겁이라는 게 잃을 게 있는 사람이 나는 거지. 난 이제 잃을 게 하나 없거든. 그때 정욱이가 소란스러움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제 딸에게 왔죠. 그러자 안사도는 거칠게 그 앞을 막아서더군요. 이 인간들이 너 출생의 비밀 알았다고 나한테 협박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저런 여자랑 집안은 너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될 거라고. 여자는 엄마가 골라줄 테니 잔말 말고 엄마 말 들어. 이제까지 엄마 말 들어서 안 좋은 일이 뭐가 있었어? 아니니? 엄마 그만해. 도대체 왜 그래? 그럼 말해? 말할까? 너희 아빠가 다 알게 해줘? 너 후회할 거야. 곧 있으면 너희 아빠 집에 들어올 시간인데 말해줄까? 어때? 엄마가 그렇게 하면 좋니? 엄마! 말하면 그 사람이랑 난 이혼이지. 그 인간이 널 봐줄 것 같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남자들은 다 똑같아. 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해도 내 아내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거야. 혼자서 여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널 원망하고 또 원망하겠지. 그래도 좋으면 말하고. 해? 할까? 정욱이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사부인을 노려봤지만 끝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아들을 조종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사부인은 그걸 보면서 만족스러움이 가득 담긴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요. 그리고는 빙글 돌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래. 언제나 이 엄마가 아빠랑 함께 이길 바라는 아이라서. 그러니까 비밀이고 뭐고 짓거리지 말고 남의 가정 분란 일으키지 말고 이 집에서 조용히 나가달라 이거야. 못하겠다면 그럼 말해. 아니다. 아줌마 말고 다솜아 네가 직접 말해줘. 우리 아들의 출생의 진실과 내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럼 우리 아들이 아주 행복해서 미칠지도 모르지.
아님 충격으로 약 털어먹고 죽을 수도 있고. 어때? 그래도 말할 거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허무할까. 평생 발버둥 치면서 살았는데 그게 다 허상이었다는 걸 알면. 당신은 늘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 약점 잡아서? 제 딸이 그쪽 아들을 좋아하는 걸로 지금 약점 잡은 거잖아요. 맞아. 그럼 안 될 이유가 있어? 그리고 먼저 협박한 건 그쪽이잖아. 내 아들 과거 뒷조사에서 당장이라도 말할 것처럼 굴었던 건 퍽이나 예의가 있었나 봐? 나나 그쪽이나 한 끗 차이야. 물론 태생이 고아인 당신보다는 내가 훨씬 나은 인간이긴 하지만. 저나 딸은 너무 당황했죠. 솔직히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올 줄은 전혀 몰랐어요. 우리에게 칼자루를 쥐어주고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나 다름없었죠. 평생을 자신이 혼의 자식이라고 알고 의대에 가기 위해 공부만 하고 원하지 않는 결혼까지 시키려는 엄마가 자신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면 정욱이가 받을 상처는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그 무엇도 섣부르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딱 하나는 가능했죠. 돈 입금해 드리죠. 그리고 원하는 서류도 지금 증명 가능한 건 다 보여드릴게요. 저는 바로 휴대폰으로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정옥이는 놀라서 절 만류했지만 안사도는 입이 귀에 걸려서 웃었죠. 그리고 제가 휴대폰에 가지고 있던 서류 몇 개를 바로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은행 기록은 대충 주거래 은행의 거래 내용을 직접 보여줬고요. 어머, 진짜네? 진짜 자수성가했구나. 이 정도 부자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아줌마, 근데 이 꼴을 보고도 진짜 결혼시키게? 내 밑장 다 깠는데도 괜찮다 이건가? 아줌마 욕심 장난 아니네. 의사 사위가 그렇게 가지고 싶은가? 하, 역시 사람은 다 똑같다니까. 저는 그런 안사돈에게 차갑게 대꾸했죠. 아니요, 전 의사가 아니라 정욱이 저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말 그대로 원하는 돈 드릴 테니 정욱이 놔달라는 말하는 겁니다. 제가 사위로 또 아들로 잘 돌볼 테니 그 부분은 걱정 마시고요. 도저히 가여워서 못 봐주겠네요. 그럼 얼마 줄 건데? 열쇠 3개 그거 달라면서요. 그쪽한테 그거 드린다고요. 에이, 그건 기본이지. 난 그걸로는 내 아들 안 줘. 저 대가리도 멍청한 놈 의사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돈 받고 떨어지겠어? 조만간 병원 개원해서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제가 30대 중반 적어도 70살까지는 의사 노릇 할 거고 그럼 난 죽을 때까지 놀고 먹고 쓸 수 있는데 내가 왜 손해보는 짓을 해? 그럼 뭘 더 원합니까? 지금 보여준 상가 건물 그거 내 명의로 바꿔. 그리고 다달이 그때였습니다.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정욱이가 앞으로 나오더군요. 엄마, 진심으로 날 팔겠다는 거야? 난 엄마한테 도대체 뭐야? 날 사랑하긴 했어? 사랑? 지금 그런 유치한 걸로 유치해도 난 들어야겠어. 나 엄마한테 그간 잘하려고 좋은 아들 되려고 똑똑한 아들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근데 놀고 먹어? 내가 엄마 지갑이야? 아님 통장이야? 적어도 내 결혼만큼 이러지 말았어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이런 취급당하는 걸 보여주진 말았어야 할 거 아니야? 날 왜 이렇게 끝까지 비참하게 만들어? 어떻게 그래?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한테 어쩜 이래? 비참할 것도 없다. 너도 나이 들어봐. 그년이 그년이고 그놈은 그놈이야. 돈이 장땡이고 돈이라면 뭐든 살 수 있어. 사랑? 그게 뭐 밥 먹여주니? 난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사는 것도 숨 막히는데. 난 무조건 돈 많은 집에 너 팔아서 전처럼 잘 먹고 잘 살 거야. 처음부터 바닥이었으면 모를까? 난 절대로 밑으로 추락 안 해. 그러니까 너도 정신 단단히 챙겨. 그런 정신머리로 사랑 타령해봤자 돈 앞에서는 칼부림 나는 게 부부니까. 알았니? 엄마! 소리 지르지 마! 내가 널 만들었어. 넌 내 아들이고. 그러니까 내 말에 따르고 복종해야지.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사돈이 들어왔습니다. 사부인은 슬쩍 정욱이의 옆구리를 쳤죠.
이전 같았다면 그런 사부인의 말을 따랐을 테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신발을 벗고 어정쩡하게 들어온 사돈의 앞으로 정욱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혼의 자식이며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까지 살았다는 걸 속사포처럼 말해버렸죠. 이에 사돈은 침묵했고 사부인은 잠깐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별일 아니라는 듯 헛웃음만 흘리더군요. 여보, 이게 사실이야? 정욱이가 하는 말 사실이냐고? 아이, 그게 뭐 사실이면 어쩌려고? 뭐 이혼이라도 하게? 해!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시라고. 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 혹시 아쉬워? 이렇게 사후폭삭 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됐는데 늙어서 나중에 병수발해 줄 여자가 없어서 용서라도 해주겠다는 거야? 우와, 우리 남편 철든 거야? 아님 구질구질 비굴해진 거야? 자존심은 어디 팔아치우고 이렇게 못난 인간이 됐니? 궁지에 몰리면 막말하는 버릇은 여전하네. 맞아. 근데 난 궁지에 몰릴 때만 막말하는 년은 아니거든. 내가 좀 난 년이라. 누군가 궁지에 몰린 걸 봐도 막말을 해. 지금 상황에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세된 거고 돈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 궁지에 몰린 쓸쓸한 노년을 보낼 당신을 보니까 막말이 술술 나오네. 허, 그런 당신은 뭐 있고? 이분들이 내 아들 좋은 값에 사주기로 했거든. 그래서 난 팔기로 했고 당신이랑 같이 살면 나눠 써야 하지만 이혼하면 혼자 쓸 수 있는 거니까 난 당신이 이제 필요가 없지. 숟가락 올릴 생각은 마. 다 된 밥상 몇 번이라도 엎어버릴 수 있는 게 나니까. 겸상은 안 한다 이 말이야. 내 자식, 내 아들, 내가 의사 만들었으니 집은 드밀지 마. 돈에 미쳤군. 정말 당신이란 여자가 이럴 거라고 상상은 했지만 상상보다 끔찍하네. 마음대로 해. 욕을 해도 되고 뭘 해도 상관없어. 난 내 인생만 중요하니까. 구질구질한 이런 집에서 당신이랑 늙어갈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구역질이 난다고. 바로 그때 사돈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꼭 미친 사람 같기도 하고 실성했나 싶을 정도로 깔깔거렸죠. 한참을 그렇게 웃더니 사돈은 무릎을 꿇고 있던 정욱이를 일으키더군요. 정욱아, 설마 내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게 무슨... 아빠는 다 알았어. 근데 네가 내가 아는 걸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말하지 않은 거야. 솔직히 우리 집에 대대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없거든. 유전자를 아무리 살펴도 너 정도로 똑똑한 놈은 없었고. 의사? 그런 아들이 나한테서 나올 리가 없지. 난 네 나이에 빈둥거리면서 놀기만 했었으니까. 부모 잘 만나서 어떻게 놀아야 오늘 최고의 하루가 될까 생각하면서 저녁에 일어나고 아침에 자고 그렇게 살았는데 넌 아니잖아. 안사돈이 그 말을 듣더니 비웃었죠. 태어난 척 그만해. 당신이 알긴 뭘 알아? 또 하나 더. 나 아이 못 가져. 내가 약혼할 무렵에 병원에서 알게 됐어. 자연 임신 불가능하다는 거. 근데 당신이 어디서 아이를 데리고 내 앞에 온 거였지? 우리 집이 그 정도 조사도 안 하고 당신을 덜컥 받아줬다고 생각해? 조사를 했다고? 출산 기록도 없던데 입양한 거잖아. 그렇지? 당신 아이 못 가지잖아. 사돈의 말에 정욱이는 굳어버렸고 딸은 얼른 달려가서 그런 정욱이의 손을 잡아줬죠. 하지만 사돈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난 그런 당신을 이해했고 우리 정욱이 내 아들로 받아들였어. 적어도 그땐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오죽하면 아이를 입양까지 해서 날 찾아왔을까 싶었고.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은 하나 했지. 1년 전 나 회사에서 심장이 멈췄었어. 직원이 발견해서 날 살렸고 죽을 뻔해서 그런지 병원에서 오만 생각을 다 했어.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아들과도 추억 하나 없는 내가 너무 싫었지. 그래서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고 나는 일선에서 물러난 거야. 회사가 망한 것도 내가 쫓겨난 것도 아니고 그게 거짓말이었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쫓겨난 거 아니었어? 나이 들어 뒷방으로 밀려났다 이랬잖아. 장난스럽게 한 말이지. 당신이랑 남은 일생 여행하면서 보내자 이러려고 꺼낸 말인데
당신이 나한테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기억이 나? 차라리 나가 죽어였지. 그래서 홧김에 사업도 다 말아먹었다고 말했고 계좌도 묶어버렸던 거야. 그럼 당신 망한 게 아니야? 이런 집까지 이사 와서 그럼 날 시험한 거야? 그렇게 됐네. 이 거짓말을 하다 보니 당신 본심이 너무 궁금했거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내 아들 팔아먹으려고 여기저기 빚을 지고 다닌 것도, 돈 많은 집인지 알아보는 것도 가만히 보면서 이제 알겠어. 당신의 진심이 뭔지. 당신한테 돈이 사람보다 우선이라는 것도. 사부인은 사색이 되더니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계산 빨리 끝났네. 두드려 보니까 날 잡는 게 유리한 것 같아. 정말이야. 난 우리 둘 다 잘 살아보려고. 정말 다시 사업을 일으키고 싶었다고. 근데 다 들키고 나니까 당신이 날 용서 안 할 것 같아서 그랬어. 정말이야.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거잖아. 여보, 내가 잘할게. 한 번만 봐줘. 당신도 거짓말했고 나도 했으니까 서로 잘못했다고 하고 넘어가자. 우리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남자는 돈이 생겨야, 여자는 돈을 잃어야 본심을 볼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았어. 당신은 이제 내 인생에서 더는 중요한 사람 아니야. 이혼 소송 들어갈 거야. 여보, 아들 때문이라면. 내 아들이야. 당신이랑 이혼해도 우기는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 더는 내 아들한테 더는 협박하지 마. 그땐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사부인은 돌연 방향을 바꿔 정욱이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죠. 우가, 내 아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안 버릴 거지?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멍했던 정욱이는 그런 사부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생각이 많은 표정으로 한숨을 한번 쉬더니 고개를 숙이며 겨우 입을 열더군요. 이제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정욱이는 당시에 원망하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은 걸 겨우 참았다고 했습니다.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안에서 서러움이 밀려왔노라 말했죠. 밉고 또 미웠음에도 자신을 키워주었기에 그 말을 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세상 어떤 욕보다 더욱 날카롭게 선을 긋는 말이기도 했죠. 사부인은 그 말을 듣고 뒤로 넘어갔고 그런 그녀의 옆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녀는 그들을 뒤로하고 집에서 나왔고요. 얼마 뒤 사돈 내외는 긴 소송 끝에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돈과 정욱이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저희 집을 찾아왔죠. 저희가 집안 문제로 못난 모습 많이 보였고 그래서 저는 애비된 입장으로 결혼은 다시 생각하라고 했지만 이 사부인이 제 아들을 위해 선뜻 재산까지 주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전 저에게 5천만 원을 보냈다는 말도 들었고요. 그건 저도 잊고 있었네요.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압니다. 그런데 듣고도 바로 안 돌려드렸습니다. 그 핑계로 한 번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제 아들 많이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어디 가서 이런 사돈을 만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정말 큰맘 먹고 찾아온 거고요. 그게... 제가 입을 열려고 하자 사돈은 한 손을 들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아니요. 당장 대답은 하지 마세요. 저는 천천히 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사돈. 아니요. 안 들립니다.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고 일단 나가서... 허락한다고요. 네? 허락? 정말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요? 네. 두 사람이 좋다는데 가정사가 무슨 관계가 있고 출생이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두 사람 몰래 만나는 거 모르셨나 보군요? 두 사람은 헤어진 적도 없고 이미 이혼 소송하기 전부터 쭉 만났습니다만. 제가 웃으며 말하자 사돈은 정욱이 옆구리를 쿡 찔렀죠. 안 만난다며?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진다고 그랬잖아. 너 이제 거짓말도 하는 거야? 이거 배신이야. 명백한 배신. 아버지, 그건 아버지가 하도 걱정을 하니까 그랬죠.
혼자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다가가자고 계획까지 짰는데 제가 거기에 대고 어떻게 만난다고 말을 해요. 뭐? 아니,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아니, 좋은 사돈이랑 내 며느리 놓칠까봐 가끔 새벽에 정수기 물 떠놓고 기도도 올렸어. 알아? 죄송해요. 그래도 그렇게 아버지랑 대화하는 게 좋아서 그랬어요. 그러냐? 그럼 뭐... 그런 마음이면 용서를 좀 해줄 수도 있고. 저는 그 모습에 뭔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모와 자식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 전에 눈치를 보고 주눅이 잔뜩 들어있던 정욱이의 모습은 사라지고 툴툴거리고 장난치는 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딸과 정욱이는 12월에 양가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어찌나 예쁘던지 눈을 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바로 얼마 전 두 아이가 저와 사돈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그리고 아버님, 저희 아이를 입양할까 해요. 물론 저희 아이가 생기면 낳을 거고 똑같이 예뻐해주고 사랑해줄 거고요. 허락해주세요. 사돈은 걱정이 되는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시더군요. 일단 난 정욱이 너를 키우는 게 좋았다. 어디도 날 닮은 구석은 없었지만 웃는 게 닮았고 말투가 닮아가는 게 좋았어. 하지만 일한다고 널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잖니. 네가 처음으로 말을 하는 것도 자전거를 타는 것도 난 못 봤어. 지금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지. 근데 너는 의사고 새아가도 일을 하는데 아이에게 그다지 좋은 부모라고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건 제가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아버님. 뭐?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곳을? 저는 저희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제 딸의 말에 저는 사위와 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막상 내 아이처럼 예쁘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엇나가면 그 친부모가 떠오를 거고. 그래도 각오가 되어 있는 거니? 너희 때처럼 바르게 자라지 않아도. 네, 저희는 각오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딱 하나만 명심해라. 책임은 무겁다. 너희는 그 아이의 세상이 되는 거고 전부가 되는 일이야. 단순한 오기로 호승심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고, 알았니? 그런데도 굳이 힘든 길을 가겠다고 각오가 섰다면 그 각오로 사랑받는 게 마땅한, 너무나 당연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게 잘 키워. 그럼 난 너희를 언제든 응원할 거니까. 노파심에 이런저런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저는 그 두 아이를 믿습니다. 누구보다 좋은 부모가 될 거라는 걸 알죠. 저희 딸은 아버지의 폭력이라는 겪지 말아야 할 고통을 알았고 사위 역시도 꽤 오랜 시간 외로웠을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있는 구김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전 구김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파봤다는 것은 아픔을 이해한다는 것의 또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희 애들의 결정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함께 해주신 분들도 힘든 순간이 오면 이 고통이 훗날 다른 이들을 살필 수 있는 눈이 되고 마음이 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작은 기쁨은 큰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